안녕하세요. 그래서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며시 한편, 살며시 특집으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다. 꽃 피울 고향, 고양시 거주문인 허영만 시인편을 마련했습니다. 특집인 만큼 허영만 시인님과 함께 시낭송가 세 분을 모시고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어울림놀이 별따기 배우부터 2층에 위치한 고양 영상미디어센터 오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시인님과 시낭송가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인님부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영만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석 낭송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숙 시낭송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낭송가 최경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며 중간중간 초대낭송가 여러분의 시낭송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육성 낭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까지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허영만 시인님, 교수님의 양력,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드린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만 시인님, 교수님은 194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으며 1973년 월간 문학의 시로, 1976년 시조문예의 시조로, 1978년 아동문예의 동시로 등단하셨습니다. 이후 쉼없이 시작을 지속하며 청명, 풀잎이 하나님에게, 비 잠시 그친 뒤, 가벼운 빗방울, 불타는 얼음, 황홀 등 모두 17건의 시집과 그늘, 뒷굽, 중국어 시집, 일본어 시집 등 7건의 시선집을 내셨고 그 밖에 수필집, 평론집, 연구서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한국예술상, 팬문학상, 영랑시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등을 수상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 동전 한잎이,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시 녹을 닦으며가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립목포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목포대학교 인문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목포문학상 운영위원장, 중앙어문학회장, 현대문학이론학회장, 그리고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 국제팬 한국본부 인권위원장 및 심의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팬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시인협회 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교수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는 것이 이 정도예요. 제가 빠뜨린 게 많죠.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며 우선 시인이 되신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궁금합니다. 몇 살 때 처음 시를 쓰셨나요? 그리고 등단하실 때까지의 그 과정은 어떤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력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를 쓸 때, 쓰고자 했을 때 시인이 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내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담배를 즐겨 피우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안 오시는데 집에 라이터하고 그 담배, 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그리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썼더니 어떻게 덜컥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너 글재주가 있으니까 글 좀 써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글은 재주로 쓰는 게 아니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서 다 문예부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선생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제가 문예부장을 하면서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문병란 시인님이 처음으로 저희 순천고등학교에 부임하셔서 그분의 지도로 동인회도 만들고 동인지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은 제가 국문과를 지원을 했죠. 아버님은 법대 가시기를 바랬어요. 저희 육촌 형님께서 그때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법대를 가라 그래서 얘 앞에서는 법대 간다고 공부하지만 사실은 제 공부방에서 저는 시집이나 소설책이나 다른 책들만 읽었어요. 국문과를 가기 위해서. 그래 이제 중앙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해서 제가 65학번인데 65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또 입학하니까 또 그 아무래도 국문과니까 또 글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오, 한낮, 정오라는 동인회를 또 결성을 해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등단이 늦었죠. 그래서 7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소개하듯이 17권의 신작 시집을 냈습니다만 아직도 저에게는 대표작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죠. 갖고 계시는 시집이 시선집인데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그 시선집 거기에 17권 속에서 80편을 뽑아서 실긴 실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저녁에 쓸 시 또는 앞으로 써질 시 중에서 아마 대표작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죽는 날까지 뭐 내일 죽을지 뭐 오늘 저녁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자관 죽기 전에 쓴 시 한 편 그렇게 대표작으로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 마음이시다면 대표작 저희 기대 안 해요. 네, 등단 처음 시를 쓰신 게 고등학교, 중학교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네요. 네, 초등학교 그때 5학년. 그러면 쓴 시가 어렴풋이 기억 조금 나세요? 아니, 네.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쓴 것 같은데 네. 썼는데 뭐 기다려도 뭐 오시지 않은 담배값이 눈앞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말도 안 된 소리 썼을 거예요. 말도 안 된 소리 썼을 텐데 심사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틀림없이 저한테 상 주신 분도 담배 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 했구나. 그러셔서 아마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백일장 심사 많이 해보지만 참 그 가까이 체험이 서로 통하면 아무래도 뽑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안 뽑혔으면 지금쯤 인생이 달라져서 더 좋아졌을 텐데. 법대 갔을 텐데 이거 잘못되었어요. 네. 그래도 법대 안 가시고 문인으로 등단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담배값을 보고 네.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를 쓰셨다니까 그런 기억이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문예사에 영향을 끼친 작가, 작품, 책, 문예사조, 문학 용어를 수록 해설한 사전인
한국문예사전뿐 아니라 한국문학사의 시조유산을 모아 정리한 한국시조대사전에도 작품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시조와 동시로도 등단하셨죠? 아까 양력 소개해드릴 때 예, 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시조는 1976년에 호남 시조백일장 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광주에 살았는데 호남 시조백일장 대회 나가서 그때 조국강산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운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초장, 중장, 종장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장에 가서 처음에 3, 5 이것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니까 좀 혈기가 있게 조국 강산에 대해서 썼던 게 자원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조문예라는 잡지가 광주에서 발간되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작품 발표하면서 이제 등단이 되었고요. 동시는 지금까지도 나옵니다만은 78년에 아동문예라는 또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등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추천제인데 2회 추천을 마쳐야 등단이 되는데 77년, 78년 아마 2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으로 썼던 게 나뭇잎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나뭇잎. 제목까지 기억하시고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데요. 77년, 78년도인데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경기문화재단 TV 국어교과서 우리 이웃 작가들의 소개된 영상. 네,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잘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했다. 새 집으로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했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문에 쓴 녹이 눈에 들어왔다. 그 녹을 닦으며 나는 왜 그리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네, 아까 양력에 소개해드렸던 교과서의 동시, 동전 한입과 또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교과서이죠. 녹을 닦으며가 실리기도 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네, 소개해드렸던 녹을 닦으며 이 작품 그리고 동전 한입 교과서 속 두 작품 속에 작품이 실린 시집과 연도 등 작품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그 항목으로 해서 교재가 거기에 그 동전 한입이라는 제 그 시집 속에 들어있는 작품을 아마 누가 보고 교과서에 실었던 모양인데 저는 실린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 6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한번 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과서에 선생님 시가 나와서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교과서에 시가 실려요? 저 처음 듣는 소리.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저는 교과서에 실린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우리 6학년 1학기 지금 교과서에 지금 그 동전한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좀 선생님께서 연락해서 좀 그 시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실린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이제 그냥 그 학교에서 오란 날 그쪽에서 오란 대로 찾아갔죠. 어느 지역이었어요? 광주였습니다. 광주. 그래가지고 그 학교로 갔더니 강당에 6학년 1반부터 몇 반까지 자고 꽉 차서 학생들이 그 강당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들어가서 앞에 보니까 위에 단상 위에다가 탁자 놓고 뭐 프랑카드 붙여놓고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마이크만 빼가지고 바닥으로 저도 내려가서 저도 앉아가지고 같이 학생들하고 눈높이 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저도 앉아서
그래도 제가 키가 좀 크니까 네. 학생들보다는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집 속에서 동전 한입이라는 동시 제가 그러니까 등단한 아까 그 아동문예로 등단하고 나온 그 동시집들 거기 아마 여기 이번 네. 시집에 있네요. 네. 이번 시집에 99쪽. 네. 네, 99쪽이요. 99쪽에 동전 한 입이 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 10원짜리 요즘 누가 줍지도 않죠. 네. 요즘 학생 줍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걸 주워서 실제로 제가 그 동전을 주워서 흙도 묻고 쪼그라졌어요. 그래서 그 막 차가 밀고 가고 사람이 밟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워 가지고 아주 손으로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손에다 꼭 쥐고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시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이 작품을 선정하신 분은 동전 한 개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초청받은 초등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한 10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셨겠네요. 서로 연결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을 닦으면은 또 녹을 닦으면 이번 시집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녹을 16쪽. 닦으며 16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교가 실린 것도 저도 몰랐죠. 몰랐는데 그게 언젠가 이제 그 녹을 닦으며라는 게 어디 무슨 영상에선 거기서 떠요. 그래서 다른 그걸 본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와서 보니까 뒤늦게 하시네요. 저는 직접 제가 이게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뭐 실렸다고 쳐도 그러게 누가 교과서에서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작품은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갔는데 대문 철제 대문이에요. 철제 대문인데 가니까 녹이 상당히 많이 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위에다 색칠을 새로 하면은 다른 데는 그 칠이 먹지만은 녹슨 데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벗겨내야죠. 근데 이제 그 철물점에 가서 그 우둘투둘한 거 그거 뭐라고 그러나 샌드페이퍼. 그거 사다가 손으로 직접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하루 종일 문질렀는데 손이 아리고 아프고 그냥 힘도 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 대문의 녹을 닦으면서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제 삶에 쓸어 있는 녹을 닦는다는 기분으로 닦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녹을 닦으면서 썼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에 2000 몇 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국 고3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도 나와가지고 한때 이걸로 저작권 협회에서 이 녹을 닦으며로 해가지고 그 용돈은 그렇죠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녹을 닦으며 낭송가의 목소리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이명숙 낭송가님. 녹을 닦으며 허영만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있는 흙갈빛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낭송을 들으니까 정말 한편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시인님이 그 녹슨 대문을 손이 아프도록 닦고 계신 모습이 선합니다. 그 집에 몇 년 정도 사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글쎄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교대 부속 다닐 때니까 한 4, 5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은 또 그 대문의 녹을 또 닦고 계셨을까 모르겠네요. 손질 다 해놓으셔서. 네. 교수님 낭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광화문 글판 지금 현재 2019년 여름편 어떤 시가 걸려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방청객 여러분 중에? 광화문 안 나가보셨어요? 8월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읽다 접어둔 책과 막 고백하려는 사랑의 말까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 네, 바로 김남조 시인의 좋은 것이라는 시의 일부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 이어 교수님 작품 겨울 들판을 거닐며도 한 소절이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걸려 있었어요. 2017년 12월 겨울편이었었죠. 그때 이야기와 함께 작품 소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시집에도 겨울 들판을 거닐며가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요. 거기 그 광화문 글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보 생명에서 사계절에 한 번씩 네. 온 국민이 마음에 새길 그것을 계절에 맞춰서 선정을 한대요. 선정을 하는데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또 심사한 걸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한 편이 뽑히는데 아마 제 생애에서 그때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연락을 받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겨울 들판을 거닐며가 석 달간, 그러니까 1년에 4번 걸리니까 석 달간 걸리는데 그 작품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시집에서 겨울 들판을 거니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겨울에 논밭에 들판, 멀리 들판에 눈이 꽉 쌓여 있으면 길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눈이 막 쌓이고 녹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데 아마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아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시내 가서 그 눈이 녹고 어쩌고 흙하고 붙어가지고 신발이 막 붙으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고. 그래도 한번 안으로 계속 들어가 봤더니 안에는 푸릇푸릇한 풀들이 그리고 밖에서는 못 느꼈던 햇살들이 그 안에서 같이 서로 어종종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야 오늘은 참 그래도 야 햇살 따뜻하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나와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랬지만 참 우리 삶도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가까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정을 주고받고 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그랬다더라 저놈은 나쁜 놈이다더라 저놈 어쩐다더라 막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솔직히. 네. 예. 특히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작품을 쓸 때에 그렇다. 이 사람이 겨울 들판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저기서는 아무것도 키울 수 없고 아무것도 피울 수 없고 정말 황량한 그런 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정말 또 다른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살아서 서로 물론 날 추우니까 그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풀들이 서로 기대고 껴안고 그러고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아 그래야 된다. 네. 그러한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이게. 네. 네. 그때 그럼 광화문 여러 번 나가셨겠어요, 교수님? 기쁜 마음으로. 여러 번도 못 나갔어요. 뭐 여기 겨울이야. 여기서 광화문 나가려고 하면은 원당역에서 원당에서. 생각지 않다. 물론 네. 5호선 갈아타야 되잖아. 저는 강남 교보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 전국의 교보에는 다 걸려 있었죠 그때. 예. 바로 요거예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이제 부사로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어사전에 보면은 막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막말이죠. 네. 함부로 상대방 배려도 하지 않고 그러한 의미로서 이 겨울 들판을 거닐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못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함부로라는 부사에 함부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걸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런데 넣는 게 훨씬 더. 이제 네. 정말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들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위로하고 그러한 언어들보다는 참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은 꼭 내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강조를 해준 겁니다. 네. 핵심어네요. 네. 네, 그럼 네, 겨울 들판을 거닐며 네, 한정숙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허영만.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시 중에 서정시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 있지요. 네. 바로 영혼의 눈 말입니다. 이태리 맹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듣고 쓰셨다는 글을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가 여러분도 잘 좋아하시겠지만 아주 네. 미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률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한 폭의 뭐라 그럴까 서정적인 그러한 그 애틋함 같은 게 음색에서 묻어나요. 가사는 제가 모른다 치더라도 어떻든 간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그 노래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만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하도 좋아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들이 다 좋아서 유튜브로도 많이 이제 다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10번 이상 듣고 보니까 그 맹인 가수잖아요. 네. 눈이 멀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한 2번인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그 정신적인 그것을 저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비교를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눈을 감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세상 이 우주의 바람 소리, 풀잎, 별빛 이런 것을 전부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 나보다 더 눈뜬 나보다 더 우주와 더 소통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다. 영혼의 눈.
그것이 바로 영혼의 눈이다. 그런 생각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세상을 보는 그 깊이라거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가슴이라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드레아 보첼리만큼 깊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그게. 네, 그럼 이쯤에서 영혼의 눈 초대 낭송가 최경혜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눈 허영만. 이태리 맹인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 눈먼 가수는 소리로 느티나무 속잎 틔우는 봄비를 보고 미세하게 가라앉는 꽃그늘도 본다. 바람 가는 길을 느리게 따라가거나 푸른 별들이 쉬어가는 샘가에서 생의 긴 그림자를 내려놓기도 한다. 그의 소리는 우주의 흙냄새와 물냄새를 뿜어낸다. 은방울꽃 하얀 종을 울린다. 붉은 전모시납이 기린초 꿀을 빨게 한다. 금강 소나무 껍질을 더욱 붉게 한다. 아찔하다. 영혼의 눈으로 밝음을 이기는 힘. 저 반짝이는 눈망울 앞에, 소리 앞에 나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다. 아, 정말 낭낭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안 낭낭해요. 아침이라. 그럼 저녁에 다시 할까요?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편의 시를 세 분의 낭송가 목소리가 다 다르지만 다 느낌이 좋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번 그 세 분의 낭송가의 목소리로 세 편의 시를 다 들으셨잖아요. 예. 느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다 다른. 감동입니다. 예. 정말 이 우주의 한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생일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만난 작품들의 이야기와 함께 초대 낭송가님들의 신앙송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 어울림누리에서는 장사익과 함께하는 2008 어울림누리 송년음악회가 열렸었고요. 이곳은 덕양구 어울림누리이지만 고양시 일산 동구에는 또 다른 아람누리라는 또 네. 이런 규모의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2011년 장사익 소리판 역인 일산, 2015년에는 장사익 소리판 찔레꽃 고향, 2018년 5월에는 장사익 소리판 꽃인 듯 눈물인 듯 인 고향, 그리고 12월에는 장사익 소리판 희망한단이란 제목으로 송구영신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은 허영만 시인의 작품 파도와 아버지의 가락을 붙여 신금을 울리는 명곡을 탄생시켰는데요.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와 함께 육성 낭송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래도 기대도 될까요? 네. 예, 방금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장사익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작품을 써서 곡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찔레꽃이죠. 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그 외에도 다른 작품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인들의 작품 한 편씩을 골라서 자기가 직접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러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하고 해외 나가서도 공연하고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 작품만 2편이에요. 방금 소개하듯이 파도하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해외 공연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파도가 아버지 이렇게 다 짧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도라는 작품이 그때 당시 중앙일보 그 신문에 나오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저 장사익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저 이걸 곡을 붙여서 노래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 유명한 장사익 선생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심장이 막 떨리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그러시라고. 그래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노래는 사실은 1999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비잠시 그친 뒤라는 시집이 그때 당시 출간되어서 이게 3판까지 그때 막 찍었던 시집인데 그때에 이 시집을 쭉 읽어보셨던가 봐요. 네. 근데 그 원 제목은 문 열어라입니다. 문 열어라. 그래서 좀 길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이 노래로 부르기 좋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해서 불러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럼 제목도 문 열어보다 아버지가 주제니까 아버지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이제 가수 입장에서 옳은 말이에요. 시인은 제목을 정할 때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도 제목을 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좋다고 그러라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바뀌고 그리고 안에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것만 따서 노래로 부른 게 지금 부르고 다니는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아버지부터 보면은 원 제목이 아까 제가 문 열어라. 예. 문 열어라. 산 설고 물 설고 낫도 선 땅에 아버님 모셔드리고 떠나온 날밤 문 열어라. 잠결에 후다닥 뛰쳐나가 잠긴 문 열어 제치니 찬바람 온몸을 때려 꼬박 뜬 눈으로 나를 센 후 문 열어라. 아버님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문 다시 닫혀졌는지 어젯밤에도 문 열어라. 이게 원 제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집 45쪽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산 설고 물 설고
조선 땅에 아버지 모셔드리고 떠나온 날 밤 얘야 문 열어라 잠결에 후다닥 뛰쳐나가 잠긴 문 열어 제치니 찬바람 온몸을 때려 뜬 눈으로 나를 센 후 얘야 문 열어라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낭송과 노래가 어우러진 한편의 시 퍼포먼스를 본 듯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품은 전에 그 KBS 일에서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독의 발견이란 프로가 한참 아주 인기 좋을 때 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원작자하고 가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익 선생하고 같이 둘이 가서 스튜디오가 엄청 큰 스튜디오 사람이 꽉 찼어요. 허영만이 작품 보라고 온 이제 장사익이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두 분 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뭐냐면 원작자와 그다음에 편곡. 가수 두 같이 앉혀놓고 원작품과 그다음에 이 편곡 작품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그날 이제 그 프로인데 녹음이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3시간 걸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장사에게 앵콜. 아버지 노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배도 고프고 이제 앵콜. 힘도 들고. 근데 앵콜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오셨겠어요. 하기는 나라도 힘들어서 갔으면 노래 몇 곡 듣고 와야지. 그래서 그 앵콜 하느라고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셨죠? 낭송도 앵콜이 가능하답니다. 파도 한번 하겠습니다. 파도를 보면 내 안에 불이 붙는다. 내 쓸쓸함에 기대어 알몸으로 으깨지며 부서지 망망대해 하얗게 눈물꽃 이원에는 파도를 보면 우리네 삶이란 눈물처럼 따뜻한 희망인 것을 파도를 보며 내 안에 불이
붙는다. 내 쓸쓸함에 기대어 알몸으로 부대끼며 으깨지며 망망대해 하얗게 눈물꽃 이원에는 파도를 보면 우리네 삶이란 눈물처럼 따뜻한 희망인 것을. 감사합니다. 술 한잔 안 했더니 안 나와. 그거 저 앉아서 술 한잔 하고 마이크를 딱 들고 서서 해야 그래야 좀 제대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시간대로는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른 시간이죠. 아침이라. 네. 예. 두 분 저녁에 따로 한번 저녁에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내빈 소개를 좀 하고 갈까요? 지금 뒤에서 영상을 찍고 계신 분은 한국문화예술공동체 시가 울의 대표를 맡고 계신 강일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작가회의 고양지부 직전 회장이신 김두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작가회의 고양지부 직전 회장이시고 현 고문으로 계시네요. 네, 그리고 상황문학회 회장이시며 시랑 화랑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파주 책놀이터 보리 출판사에서 교수님의 작품으로 시화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 김두녀 회장님 참석하셨고 옆에 계신 최경혜 선생님도 그때 함께 하셨고, 기억이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며시 한편 살며시 특집 문화예술의 꽃 피울 고향 고양시 거주문인 허영만 시인편 함께하고 계십니다.